월세 받고 계신가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내 집을 월세를 줬을 때 세금을 언제 얼만큼 내게 되는지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회계사님, 저희 집 월세 놓을 건데 세금 얼마나 나와요? 세금 폭탄 나와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은 주택 월세 받을 때 세금 언제 얼만큼 내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1주택자고 공시가격이 12억 언더라면 납부하실 세금은 없습니다. 전액 비과세입니다. 내가 월세를 500만 원을 받든 1000만 원을 받든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입니다. 저희 고객 중에서도 다가구 주택 소유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공시가격이 12억이 안 돼요. 근데 한 달에 월세는 한 350에서 400만 원 정도 받으시거든요. 세금을 얼마 내시냐면 0원. 전혀 안 내십니다. 그래서 내가 1주택이고 내가 가진 집이 공시가격이 12억이 안 넘는다면 세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냐면 리얼티 프라이스라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인터넷에 공동주택 가격 열람 혹은 개별주택 가격 검색하신 후에 내 집 주소, 동호수 넣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 1주택자의 세금은 비과세라고 말씀드렸죠. 공시가격 12억 언더. 이때 1주택자는 남편과 배우자만 합산합니다. 부모나 자녀의 주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랑 다른 부분이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세금이 나올까? 1주택인데 공시가격이 12억이 넘거나 2주택자인데 월세를 받고 있거나 2주택인데 전세로만 돌리고 있으면 올해까지는 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26년도부터는 2주택이어도 공시가격이 12억 이상이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3주택부터는 월세도 계산하고 간주임대료도 계산해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월세는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월세를 받을 때 중요한 기준은 연 2천만 원인데요. 연 2천만 원을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166만 6천 원입니다. 즉 내가 한 달에 166만 원 이하로 받으면 연 2천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분리과세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소득세율은 14%, 지방세 1.4%까지 15.4%고요. 계산해보면 내가 166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연 2천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이럴 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필요경비율 50%가 빠지고요. 그러면 약 1000만 원, 1000만 원에 대한 15.4%이기 때문에 154만 원이 세금이 나옵니다. 월 166만 원을 받으면 154만 원까지 세금. 비교해보면 한 달치 월세 정도 되세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167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연 2천만 원이 넘겠죠. 그럴 때는 나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이미 회사에서 연봉을 많이 받으시거나 사업을 하시는데 소득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거기에다 이 주택임대소득까지 더해져서 높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월세보다 전세를 받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2천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금액은 2,400만 원입니다. 2,400만 원 미만은 단순 경비율이 적용이 되고 2,400만 원이 넘으면 기준 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비율이라는 거는 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을 대략적으로 추정해서 계산해주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2,4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 경비율은 42.6%가 적용되지만 2,400만 원, 즉 월 200만 원을 딱 채우신다면 기준 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기준 경비율은 17.2%입니다. 이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차이를 실제 계산해보면 세금이 무려 160만 원 차이 납니다. 즉 월세를 200만 원 꽉 채우는 것보다 만 원 빼서 199만 원으로 받는 게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비교하셔서 유리한 쪽으로 월세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절세 방법은 많지는 않은데요. 첫 번째는 실제 비용이 많다면 장부 작성 방식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일예로 2021년도에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저희 고객도 25평 두 채 가지고 계신 분이 4천만 원이 넘게 나오셨습니다. 실제 재산세든 종부세든 이 주택 임대와 관련된 비용이 소득보다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장부를 작성하셔가지고 종합소득 하시는 게 훨씬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천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분리과세가 유리한 건 아닙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시면 오히려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하는 게 실제 납부세액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제 책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저희 고객도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분리과세 방식이 아닌 종합소득 방식으로 신고하셔서 50만 원 이상 세금을 세이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택을 처음 취득할 때부터 단독 명의가 아니라 공동 명의로 취득을 한다면 연 2천만 원은 각각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공동 명의라면 연 4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2천만 원 분리과세, 2천만 원 분리과세를 받으면 15.4%라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단독 명의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거를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실제 증여행위거든요. 이 주택의 반을 50% 증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취득세와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어느 쪽으로 신고하는 게 유리한지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2021년부터 우리나라는 전월세 신고 의무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우리가 전세든 월세든 계약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의무사항이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와 함께 신고한 전월세 금액은 국세청으로 통보가 됩니다. 예전에는 임차인이 신고 안 하는 분도 많으셔서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들키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은 세무서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아직 연락 안 왔는데요. 그거는 넘어간 게 아니라 아직 안 걸린 겁니다. 세무서에서 몇 년치를 한 번에 납부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가급적이면 자진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월세 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세금이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매월 받는 월세의 한 10% 정도는 따로 통장으로 적립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주택 월세를 받을 때 세금을 언제 얼만큼 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처음 살 때부터 팔 때까지 어떤 세금들이 있는지 한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큰 그림으로 보면 오히려 쉬워집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여러분의 세무집사 송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